여러분, 거울 앞에 서신 적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무심코 거울을 봤는데, 내가 이렇게 늙었나? 미간에 골이 패여 있고, 볼은 처져 있고, 안색은 칙칙하고,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 순간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쩔 수 없지. 나이가 드니까. 맞습니다. 나이는 듭니다. 그건 누구도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얼굴에 새겨진 그 주름과 칙칙함,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 칼럼니스트이자 생활건강연구소장 김태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이런 건강 정보를 더 많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잠깐 의학적 데이터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피부과학계에서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 결과를 보면 피부 노화의 약 90%는 유전이 아닌 외인성 노화, 영어로는 포토에이징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햇빛, 생활 습관, 환경 요인이 만들어낸 노화라는 겁니다. 타고난 유전자가 결정하는 비율은 고작 10%에 불과해요. 10%예요, 여러분. 10. 그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90%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계속 나이 탓이라고 체념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피부를 망가뜨리는 습관을 당연한 일상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는 세안, 매일 바르는 로션, 매일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이것들이 사실은 피부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파괴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거창한 시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싼 화장품 광고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피부 파괴 습관 5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았을 때 단 2주 만에 피부 탄력 수치가 2배 이상 향상되고 피부 나이를 3년 되돌린 임상 결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을수록 피부가 망가진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안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세안 후에 얼굴이 뽀득뽀득하면 잘 씻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보세요. 많으시죠?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세안 후에 피부가 당기고 건조하면 오늘 깨끗하게 씻었다고 뿌듯해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뽀득뽀득한 느낌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청결의 증거가 아닙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피부의 각질층, 영어로 스트레이텀 코르눔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각질층 안에는 천연보습 인자 NMF, 영어로는 내추럴 모이스처라이징 팩터와 세라마이드 같은 지질 성분들이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어요. 쉽게 비유하면 벽돌과 시멘트로 쌓아 올린 성벽 같은 겁니다. 벽돌이 각질 세포고 시멘트가 지질 성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정력이 강한 알칼리성 클렌저로 거품도 내지 않고 손으로 박박 문질러 닦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성벽에 시멘트가 뜯겨 나가는 겁니다. 벽돌 사이사이가 헐거워지고 성벽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거예요. 이때 피부 과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지표가 등장합니다. 경표피 수분 증발량, TA, E, W, L, 영어로 Transepidermal Water Loss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피부 장벽이 얼마나 새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수치예요. 수도관에 비유하면 관 안에서 물이 새나가는 속도를 재는 겁니다. 이 TWL 수치가 25를 넘어가면 피부 과학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손상된 피부로 분류합니다. 정상 피부의 TWL 수치는
대략 5에서 10 사이거든요. 25가 넘는다는 건 피부 안에서 수분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고요? 미세 잔주름, 탄력 저하, 칙칙한 안색입니다. 아무리 좋은 수분 크림을 덧발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십시오. 우리 피부의 정상 pH는 약 4.5에서 5.5 사이의 약산성입니다. 그런데 일반 비누나 강한 폼 클렌저는 pH가 8에서 10까지 올라가는 강알칼리성이에요. 이걸 매일 얼굴에 쓰면 피부 장벽이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피부 본연의 산성 환경, 즉 장벽 호모스타시스를 유지하려면 pH가 피부와 유사한 약산성 제품이 필수입니다. 둘째, 거품을 충분히 내서 거품으로 닦으십시오. 손이 피부에 직접 닿는 마찰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거품이 쿠션 역할을 해서 각질층의 벽돌과 시멘트를 보호하면서 오염물만 걷어냅니다. 세안 방법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TWL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된다는 건 이미 여러 피부과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뽀득뽀득한 세안이 미덕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세안은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고 인식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피부 장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소중합니다. 흐린 날, 실내에 있으면 괜찮다고요? 그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날씨 흐리던데 뭘? 저 실내에서 일하는데요. 운전만 하는데 무슨 자외선이요? 네, 다 들립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분들께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여러분 얼굴에 10년을 얹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외선에 대해 잠깐 의학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외선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UVB, 자외선 B와 UVA, 자외선 A입니다. UVB는 피부를 빨갛게 태우고 일광 화상을 일으키는 놈입니다. 그런데 이 UVB는 유리창에서 막힙니다. 흐린 날에도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실내에 있거나 흐린 날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UVA입니다. UVA는 다릅니다. 이 자외선은 파장이 길어서 유리창을 통과합니다. 흐린 날에도 80% 이상이 그대로 지표면에 도달합니다. 사무실 창가 쪽에 앉아서 일하고 계십니까? UVA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얼굴을 조용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운전하실 때 왼쪽 얼굴이 오른쪽보다 더 빨리 노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운전석 쪽 창문을 통해 UVA가 지속적으로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UVA가 피부에 들어오면 뭘 합니까?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피부 진피층 깊숙이 파고들어서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핵심 단백질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분해하는 효소 MMP, 즉 기질 금속 단백질 분해 효소 매트릭스 메탈로프로테인아세를 활성화시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피부 속 철골 구조물을 녹슬게 만드는 겁니다. 건물 철골이 녹슬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주저앉죠. 피부도 똑같습니다. 탄력이 사라지고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이게 광노화, 포토에깅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그렇다면 자외선 차단제 어떻게 써야 하느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헷갈려 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가 두 종류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무기자차, 물리적 차단제와 유기자차, 화학적 차단제입니다. 물리적 차단제는 성분이 이산화 티탄, 티타니움 다이옥사이드이나 산화 아연, 징크 옥사이드인데요. 이 성분들이 피부 위에 막을 형성해서
자외선을 거울처럼 튕겨냅니다. 현관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는 방식이에요. 차단력이 강력하고 피부 자극이 적습니다. 다만 백탁 현상, 즉 하얗게 뜨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화학적 차단제는 다릅니다. 아보벤존, 옥시벤존 같은 유기 화합물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에너지로 전환시켜 배출합니다. 피부에 흡수되는 방식이라 발림성이 좋고 백탁이 없어요. 하지만 예민한 피부에는 자극을 줄 수 있고, 특히 옥시벤존은 피부 흡수 후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이 일부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어서 민감하신 분들은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양입니다. 자외선 차단제 SPF 50이라는 수치. 어떻게 측정하는지 아십니까? 피부 1제곱센티미터당 2mg을 도포했을 때를 기준으로 측정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바르는 양을 측정해보면 대부분 기준량의 4분의 1에서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조금만 덜 발라도 SPF 50이 SPF 10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양을 얼굴 전체에 고르게 펴 발라야 합니다. 귀 뒤, 목선, 눈가까지요. 요약합니다. 실내에 있어도, 흐린 날이어도, UVA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피부 속 콜라겐을 분해하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365일 실내외 구분 없는 피부 문단속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침 스킨케어 루틴이 몇 단계입니까? 토너, 에센스, 앰플, 세럼, 아이크림, 수분크림, 오일, 선크림. 세다 보면은 10단계가 훌쩍 넘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피부가 좋아지지. 비싼 거 많이 바를수록 효과도 크겠지. 저도 이해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부한테 직접 물어볼 수 있다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제발 그만 좀 바르세요.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의 각질층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성분의 양과 종류에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피부과학에서는 이것을 피부 수용 한계, 즉 Skin Saturation Point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미 물을 가득 머금은 스펀지에 물을 더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흘러내립니다. 흡수가 안 돼요. 피부도 똑같습니다. 한계를 넘긴 성분들은 피부 위에서 서로 뒤섞이고 반응하고 때로는 피부 장벽에 오히려 부담을 줍니다. 그 결과가 뭐냐고요? 트러블, 민감성 증가,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건조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10분 오픈 법칙입니다. 특히 레티놀, 즉 비타민 A 계열의 제품이나 미백 기능성 제품처럼 고농도 활성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원칙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가벼운 수분 보습제를 피부에 얇게 바릅니다. 그리고 10분을 기다립니다. 이 10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분이 공급된 각질 세포들이 일시적으로 뱅윤, 스웰링, 즉 살짝 부풀어 오릅니다. 세포 사이에 강역이 열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레티놀이나 나이아시나마이드 같은 기능성 성분을 도포하면 침투율이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마른 각질층에 바로 기능성 제품을 올리는 것과 비교하면 흡수 효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게 바르고도 더 깊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티놀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레티놀은 반드시 밤에만 사용하십시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레티놀은 자외선에 노출되면 광산화, 포토 옥시데이션 반응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피부에 좋으라고
바른 성분이 햇빛을 만나는 순간 산화되면서 오히려 피부에 활성산소, free radical을 만들어내고 자극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레티놀 바르고 나가시는 분들,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피부에 좋으라고 하는 일이 오히려 피부를 공격하는 역효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혹시 스마트폰 들고 계십니까?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 마지막으로 닦으신 게 언제입니까?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액정 표면에는 병이 시트보다 많은 세균이 존재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손으로 만지고 얼굴에 갖다 대는 그 스마트폰 말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세균들이 피부에 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피부 면역 세포가 반응하면서 미세 염증, 즉 subclinical inflammation이 발생합니다. 이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이 미세 염증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멜라닌 세포, 멜라노사이트가 과활성화됩니다. 멜라닌이 필요 이상으로 분비되고 그게 피부에 침착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염증 후 색소 침착, 영어로 PIH, Post Inflammatory Hyperpigmentation입니다. 기미, 잡티, 칙칙한 얼룩, 여러분이 그토록 없애고 싶어 하는 그것들이 사실은 매일 얼굴에 갖다 대는 스마트폰에서 시작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통화할 때 핸즈프리나 이어폰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스마트폰 액정을 70% 이상 알코올 솜으로 하루 한 번 이상 소독하십시오. 무의식적으로 턱을 괴거나 볼을 만지는 습관도 지금 당장 인식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피부 트러블과 기미의 상당 부분은 이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덜 바르고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피부에 닿는 것들을 철저히 관리하라. 피부는 여러분이 무엇을 바르느냐만큼 무엇이 닿느냐에도 똑같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바르는 것보다 먹고 자는 것이 피부를 더 빠르게 늙힌다. 자, 드디어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젯밤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점심에 뭘 드셨습니까? 그게 피부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피부는 단순히 바깥에 붙어 있는 껍데기가 아닙니다. 피부는 내부 대사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반영하는 생체기관입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피부가 반응하고, 수면이 무너지면 피부가 반응하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피부가 반응합니다.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당화 반응, 영어로 glycation입니다. 생소한 단어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과도한 당분을 섭취하면 혈액 속 포도당이 체내 단백질과 결합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당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반응의 최종 당화 산물, 영어로 AGE,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피부 탄력의 핵심 단백질인 콜라겐과 엘라스틴, 이것들도 단백질입니다.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에서는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에이지즈와 결합하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유연하고 탄탄하던 콜라겐 섬유가 마치 낡은 고무줄처럼 굳고 끊어지기 쉬운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떨까요? 탄력 저하입니다.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에이지즈는 한번 형성되면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축적됩니다. 계속 쌓입니다. 오늘 드신
달콤한 커피 한 잔, 오늘 드신 흰 쌀밥 한 공기, 오늘 드신 과자 한 봉지가 조금씩 조금씩 피부 속 콜라겐을 굳히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당분을 아예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고혈당 지수 GI, 영어로 Glycemic Index 식품, 즉 흰빵, 설탕,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들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당화 반응의 속도를 의미 있게 늦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활성산소, Free Radical과 흡연의 문제입니다. 활성산소 들어보셨죠? 산소가 체내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안정한 분자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주변 세포와 단백질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성질이 있어요. 마치 불안정한 폭발물처럼 주변에 닿는 것마다 산화시켜버립니다. 그런데 흡연이 이 활성산소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담배 연기 한 모금에는 수천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이것들이 체내로 들어오는 순간 활성산소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피부세포와 콜라겐을 직접 공격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흡연은 말초,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피부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산소와 영양 공급이 차단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피부과학계에서는 흡연자의 얼굴, smoker's face 이라고 부르는 특유의 노안입니다. 칙칙하고 푸석한 안색, 입 주변과 눈가의 깊은 방사형 주름, 전반적인 피부의 두께 감소. 이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의학 문헌에 등재된 임상적 개념입니다. 세 번째, 수면입니다. 여러분,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 시간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골든 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성인에게도 이 호르몬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피부 재생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은 수면의 질과 타이밍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잠드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수면이 얕아질수록 분비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밤 12시 이후에 잠드는 습관이 반복되면 피부는 매일 밤 복구의 기회를 잃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낮아져야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이 코르티솔이 콜라겐 합성을 방해하며 피부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피부가 갑자기 뒤집어지는 경험 해보셨죠? 그게 바로 코르티솔의 작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피부는 바르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생활하는 방식이 피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고가의 안티에이징 크림 하나보다 밤 11시에 잠드는 습관 하나가 피부에 더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분을 조금 줄이는 식습관 하나가 수십만 원짜리 콜라겐 보충제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피부는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식탁에서 침대까지 그 모든 순간이 피부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의 피부 시계는 거꾸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야기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5가지 피부 파괴 습관을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크게 2개의 축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피부 장벽을 지키는 것입니다. 뽀득뽀득한 세안이 각질층의 천연 보습 인자를 파괴하고 TWL 수치를 높인다는 것. 자외선, 특히 UVA가 실내와 흐린 날에도 유리창을 통과해서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을 분해하는 MMP 효소를 활성화한다는 것.
그리고 화장품을 과잉으로 층층이 쌓아 올리는 것이 오히려 피부 수용 한계를 넘겨 장벽에 부담을 준다는 것.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로 연결됩니다. 피부 장벽, 즉 각질층의 항상성을 지키는 것이 노화 방어의 첫 번째 전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약산성 클렌저로 부드럽게, 자외선 차단제는 실내외 구분 없이 충분한 양으로, 기능성 제품은 10분 오픈 법칙으로 효율적으로.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피부가 버텨내는 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축은 피부 내부 환경을 지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손에서 옮겨오는 세균이 미세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멜라닌 세포를 과활성화해서 PIH, 즉 염증 후 색소 침착을 만들어낸다는 것. 과도한 당분 섭취가 에이지즈를 형성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딱딱하게 굳히는 당화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 흡연이 활성산소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 피부에 산소와 영양 공급을 차단한다는 것. 그리고 수면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코르티솔이 높게 유지되어 피부 재생의 기회 자체를 잃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피부는 바깥에서 바르는 것만큼 안에서 만들어지는 내부 환경에 똑같이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달라진 겁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세안을 할 때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흐린 날 집을 나서기 전에 다르게 행동할 겁니다. 밤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다른 선택을 할 겁니다. 그 작은 차이 하나하나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2주 뒤에 달라진 피부 탄력을 느끼게 됩니다. 한 달 뒤에 안색이 맑아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년 뒤에 거울 앞에서 더 이상 한숨을 쉬지 않게 됩니다. 피부 노화의 90%는 생활 습관이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피부 젊음의 90%도 여러분의 선택이 결정합니다. 오늘 당장 세안 클렌저를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당장 모든 식습관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 딱 하나만 바꾸십시오. 오늘 밤 조금 더 일찍 눈을 감는 것도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선크림을 손가락 한 마디만큼 더 넉넉하게 바르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 한 걸음이 10년 뒤 여러분의 얼굴을 결정하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피부 시계는 거꾸로 갑니다.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5가지 습관 중에서 나 이거 하고 있었는데 하고 뜨끔하셨던 것 댓글에 남겨주세요. 혹시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내용이 있으시면 그것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콘텐츠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도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지금까지 은빛 건강톡이었습니다.